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기묘한 러브레터입니다. 야도노 카오루 지음, 다산책방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키 미오코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일이 끝나고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페이스북의 가부키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미오코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가부키에 흥미가 좀 생겨서 페이지 몇 개를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미오코라는 이름은 흔히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동시에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금방 당신은 연상했지만 성이 달라서 처음에는 당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들은 성과는 달랐으니까요. 당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살펴본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당신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없었어요. 아니, 그건 거짓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기분이 전혀 없었다면 일부러 프로필 페이지를 열어보진 않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 당신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바랐던 건 아닙니다. 당신의 프로필 페이지에는 경력이나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유키 미오코라는 이름뿐이었지요. 그래도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싶어 친구 페이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자니 당신이면 좋겠다고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네요. 무심코 말할 때는 참말이 나오는 법이라고 하더니 말입니다. 친구들 중에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연극부였고 당신과 같은 학년이었던 세아마 에미 씨였어요. 세아마는 흔하지 않은 성이니 우연히 H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 전 성 그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정말 실례지만 당신의 과거 댓글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당신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더군요. 다만 친구의 댓글을 읽다 보니 역시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올린 교토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여성이 찍혀 있었는데 사진을 올리신 분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자신 이외의 얼굴은 흐리게 처리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에 있는 4명 중 1명,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시선이 갔습니다.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전에 당신이 늘 하고 다니던 템파니 목걸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이 여자가 당신인 걸 직감했습니다. 30년 가까이나 만나지 못했는데 왜 그런 직감이 들었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사진 속 여성은 제가 아는 당신보다 야위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짧았고요. 하지만 손가락 모양이 당신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왼손에 낀 결혼 반지가 보이더군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보고 있었더니 사진 속 창유리에 4명의 여성이 흐릿하게 비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분을 탓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런 걸 알아채는 제가 이상한 거니까요. 창유리에 비치는 모습 같은 건 보통은 알아채지 못하지요. 하지만 창유리에 비친 얼굴은 작고 게다가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얼굴을 판별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진은 컴퓨터에 저장해서 크게 확대했습니다. 웃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저는 미스터리에 열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몇 살이 되어도 그런 유치한 일면이 있는 법이지요. 사진 속 창유리에 비치는 수수께끼의 여성. 그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 그런 어린이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확대한 사진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앗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에는 28년 전에 죽은 당신의 얼굴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인터넷 같은 것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페이스북도 반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달일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랫동안 아무런 취미도 없이 살아온 제가 시간을 때울 방법은 인터넷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당신의 얼굴을 우연히 볼 수 있게 되니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그만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답시는 물론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부터 답신이 올 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제 곧 벚꽃이 핍니다. 당신네 동네는 어떤가요? 미즈타니 가즈마. 유키미요코님. 전에 답신은 필요 없다고 해놓고 셋째로 답신이 없으니 조금 우울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신이 오기라도 하면 곤란하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지요. 죽은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온다면 정말 당혹스러울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 마음속의 당신은 29년 전 그날 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의 괴로움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선명해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평생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기분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메시지에 쓴 것처럼 답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지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윽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니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더 이상 보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예전에 그 결심을 깨고 결국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일기토록 간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따님이 있으시군요.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하나같이 멋진 그림이라서 마음이 끌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벤치에 앉아 빌딩가를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아이의 그림입니다. 아마 따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하늘의 푸른색과 하얀 빌딩이 비치는 수면도 아름답지만 그걸 바라보는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환상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이 그림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크게 확대해서 프린트한 뒤 방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낮에도 해가 잘 되지 않는 제 어두운 방 안에서 그것만 이상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체 저는 당신의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걸까 의문이 듭니다. 내 멋대로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갓 대학에 들어온 18살이었지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그 해에 연극 부에 입부한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세련되지 못한 애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촌스럽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지만 나쁜 인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당신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지요. 1학년이긴 하지만 맨얼굴이라니 의외였습니다. 3학년이나 4학년인 여자들과 비교하면 어른들 사이에 아이가 섞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맥주를 반 컵 정도 마시고는 토해버렸던 일도 기억합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먹이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지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려나요? 설마 그런 당신과 나중에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았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장애인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지요. 그 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집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니, 몸의 장애는 빈부와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장애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중증 장애인들이 머무는 시설입니다. 장애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은 큰 핸디캡을 짊어지고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있지요. 결코 편한 일은 아니지만 보람도 있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 일에 기쁨과 흥지를 느끼고 있어요. 좀 더 젊었을 때 이 일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당신과의 관계도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쓰고 말았네요. 당신에게는 전혀 흥미없는 일일 텐데.
그저 제가 쓰고 싶을 말만 늘어났으니 답시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 만에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 당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써놓고도 쓴웃음이 나네요. 52살이 되어서 이런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미즈타니 가즈마. 유키미오코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3번째 봄이 왔습니다. 따님도 고등학생이 되셨군요. 관악부에 들어가 클라리넷을 불고 있다고요. 음악은 멋지지요. 저는 악기라곤 하나도 다루지 못합니다. 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중학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체르니도 못 칠 거예요. 앞으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년의 스통이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절대로 스토커는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주세요. 경찰은 무섭거든요. 예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위에서 작은 암이 발견되었지요. 하지만 초기라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면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충격적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제 53살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진 않지요. 암 선고를 받는 날, 그때까지 인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과 올리려고 했던 결혼식 날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은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식장 직원들이 초조해하는 가운데 저는 당신의 아파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이 허무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도 집히는 데가 있으면 모조리 연락을 취해주었는데 누구 하나 연락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정도는 내내 결혼식장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속에서는 저와 당신의 입장이 바뀌었더군요. 식장에 숨어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왠지 저입니다. 무서운 남자들 여럿이 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저는 복도 구석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 그저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키면 큰일이 날 거라는 공포 속에서 덜덜 떠는 꿈입니다. 그때 당신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잠에서 깨면 대개 땀에 흠뻑 젖어 있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쯤 전부터 그런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제야 오래전 이야기가 된 것이겠지요. 다만 당신이 실종된 이유만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에 만났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결혼식까지 못 기다리겠어. 오늘 밤에 식을 올리고 싶어요. 하고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연기였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년 뒤 풍문으로 당신이 간 사이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전부 그때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질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득 제 인생을 돌이켜보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보았을 뿐입니다. 요즘은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에 자주 떠올립니다. 당시 저는 연극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연극이 전부고 연극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요.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날이고요.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즈타니 가즈마. 추신. 이전 계정을 지우고 새 계정으로 다시 등록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미즈타니 가즈마님. 미요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암이라니 괜찮으세요? 걱정이 되네요. 몇 번이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답신을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답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보내지 못하고 말았어요. 옛날부터 무슨 일이나 느린 것이 제 미숙한 점이지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낸 사람이 정말로 미즈타니 씨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미즈타니 씨를 사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미즈타니 씨는 컴퓨터 같은 건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제 멋대로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무례한 말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요전의 메시지를 보고 미즈타니 씨 본인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결혼식 이틀 전에 만났을 때 제가 했던 말은 저 외에는 미즈타니 씨밖에 모르니까요. 수술 날짜는 벌써 정해졌나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초기 위암이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치료하세요. 미즈타니 씨는 마음이 강하신 분이니 그 점은 걱정되지 않아요. 대학 시절 그립네요. 저에게도 이제 아득히 먼 옛날 일이네요. 촌스러우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 전혀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주근깨도 있었고 어느 으로 보나 시골 처녀였지요. 그때 미즈타니 씨는 정말 빛났어요. 연극부 부장이었고 아주 멋진 센스를 가진 연출가였으니까요. 미즈타니 씨가 쓴 대본을 읽을 때는 저는 천재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1학년 여자애들 모두 미즈타니 부장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건 단순한 동경이라기보다 연심에 가까웠던 것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하지만 연극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이 5학년이 부장을 짝사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미즈타니 씨가 연극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건
보고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가 아무리 동경해도 어떻게 되지 않으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미즈타니 씨한테는 약혼자가 있었고 지금은 가족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미즈타니 씨가 보신 목걸이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는데 그날 친구와 고토 여행을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연히 한번 걸쳐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계기가 되어서 저를 알아보셨다고 하니 뭔가 신기한 인연이 느껴지네요. 미요코. PS. 유키라는 이름은 가명이에요. 지금의 이름은 미즈타니 씨가 모르는 이름이랍니다. 딱히 숨길 생각은 없지만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다시로 미요코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메시지가 온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던 데다 입원해서 항암제를 투여받고 그 후에 수술을 하느라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들어와 보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상한 변명이겠지만 설마 당신한테서 메시지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장마가 지나고 여름이 오려고 하고 있네요.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당신의 추측에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절반 이상 맞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조금 전이지요.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을 때 세상에 이런 굉장한 물건이 있었나 하고 놀랐습니다. 하하하,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지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위를 절반 가까이 절제했어요. 경과를 봐야겠지만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열대어 분입니다. 네온 테트라와 블랙 테트라를 키우고 있지요. 작지만 예쁜 물고기랍니다. 그리고 수조에 있기를 없애기 위해서 생이라는 작은 새우를 넣었는데 이게 의외로 귀엽답니다. 가끔 태블릿 먹이를 주는데 생이는 그걸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큰일이라는 듯 필사적으로 껴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웃기고 귀엽지요. 보고 있으면 인간이나 새우나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죽고 나면 그 아이들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몹시 슬퍼집니다. 그보다 지금은 당신에게서 답신이 온 것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남은 인생에 당신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암이 재발한다고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침대에서 제 뇌리에 떠오른 것은 과거일 뿐이었어요. 후회가 차례차례 솟아났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한 것이었지요. 제가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인 당신. 왜 함께 살지 못한 것일까? 왜 헤어져 버리게 된 것일까? 수술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부에 입부했을 때 당신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저와 사귀게 되고 나서도 당신은 그런 말을 제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지요. 아니, 딱히 화가 난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이니까 말씀해 주신 거겠지요.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라 몹시 신선하네요. 당신 말씀대로 그 무렵에 저는 연극밖에 몰랐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연극의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연극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요구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당신을 만났을 때는 두 번째 4학년이었지만 취직 준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가을 공연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가득했지요. 졸업하고 나서도 연극의 길로 나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연극부 동료들과 극단을 만들어서 프로가 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몰랐지요. 정말이지 풋내기 어린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입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는 약혼자가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주 주말에 요코하마의 양로원 등을 돌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욱 멋지다고 생각했지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당신과 같은 1학년의 다카오였습니다. 당신과 다카오는 요코하마의 고등학교 동급생이었지요. 실은 그때까지 당신이 주말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원들이 있었지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만 당신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다카오가 말해주었기 때문에 부원들 사이에 그 이야기는 건드리지 말자는 암묵적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았지요. 자원봉사 활동은 훌륭한 일이지만 일부러 칭찬할 만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18살의 여대생이 매주 양로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다니 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미담이고 좋은 이야기라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경의와 애정은 다르니까요. 게다가 몇 번이나 말했다시피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연극밖에 없었습니다. 연극에 관해서 당신의 일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여자 부원들의 과제 연기가 서투르다고 지적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여자애가 대사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당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 못한 것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지적 정도로 울어서야 이야기가 안 되겠다고 내심 기가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 다음으로 그 과제를 연기했는데 어이없게도 그녀보다 더 못했습니다. 대사는 다 틀렸고 연기도 형편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 초조해져서 올해 신입 여자애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네 라고 저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풀이 죽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3학년 남자 부원 중 한 사람이 당신이 일부러 대사를 틀리게 한 게 아닐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날 당신의 부탁을 받고 그 부분을 같이 연습했는데 그때는 대사도 완벽했고 연기도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전에 약한 애 아닐까? 제가 말했더니 그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과제를 연기했다가 야단을 맞은 1학년 부원을 배려한 게 아니겠냐는 겁니다. 저는 설마 그럴까 생각했지만 나중에 같은 과제를 당신이 완벽하게 연기하는 걸 보고 어쩌면 그가 한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급생이 가질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한 당신의 상냥한 마음씨에도 놀랐지만 실은 그 이상으로 감탄한 부분은 당신의 서툰 연극이었습니다. 일부러 서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당신의 연기는 정말로 생초보가 필사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인류 연기였지요. 모차르트의 곡 중에 음악적 농담이라는 드베리트 멘토 같은 곡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원숙기에 쓴 곡인데 좀 색다른 곡입니다. 일부러 서툴게 작곡해서 동시대의 이류 작곡가나 연주가를 야유한 곡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인류의 실력을 가진 작곡가가 아니며 만들 수 없는 곡이에요. 당신의 서툰 연곡에서 문득 그 곡을 떠올렸습니다. 다만 인상에는 남았지만 그 일 때문에 당신을 강하게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마가 끝난 파란 하늘이 눈부신 오늘입니다. 미즈타니 가즈마 추신 유키라는 이름이 가명이라고 하셔서 굳이 그리운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